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22년 3월 고3 학평 해설 강의. 자, 문학 네 번째까지 왔고, 현대 소설입니다. 여기서는 소설 독해법이랑 서술상 특징 요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김원우의 무기질 청년이라는 좀 살짝 낯선 작품 같이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일단 시간 얘기를 잠깐 좀 해봅시다. 시간. 뭔 시간이냐면,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문학 지금 마지막 거니까 총 4세트가 나오는데 현시, 현수, 고시, 고소 복합도 나오지만 대체로 이렇게 4개. 그러면 얘네들이 대체로 몇 분 정도 1등급 기준으로 25분 정도에 끝나야 돼요. 그 나누기 25 나누기 4 하면 4, 8은 32고 4, 6, 6, 4, 24. 6분. 그러면 소설 같은 경우는 기니까 얘네들이 7분 이렇게 잡으면 얘네가 벌써 14분. 남은 게 11분인데 보통 현시가 3문제거든. 그래서 얘가 제일 시간 작게 먹는 거고 고시는 복합으로 나올 때가 많으니까 하여튼 복합 있는 세트가 나머지 7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가 7, 3, 21, 4분. 이게 이제 보통 1등급 학생들이 문학에서 시간을 쓰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절히, 이게 3월이니까 문학이 30분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절대 1등급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결국 우리가 전체 국어 영역에서 시간 싸움인데, 시간을 줄이려면은 요 화작이나 언매 여기가 한 12분 왔다 갔다 여기로 끝나야 되고, 문학이 25분 왔다 갔다 이렇게 끝나야, 그래야 독서를 40분 정도, 내지문에 40분이니까 걔도 아주 편안하진 않아. 그러니까 걔네들 대비해가지고 문학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건가.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그냥 시간이 많으면 소설 하나 주고서 너 한번 마음대로 풀어봐라. 그럼 천천히 한 15분 정도 읽고 문제 푸는데 한 10분 정도 풀고 그거 누가 못해. 이 시간에 하려니까 빡빡한 거지. 이게 소설 같은 경우 2800자니까 읽는 시간이 보통 4분 요 정도에 끝나야 되거든. 그러면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걔를 3분 안에 풀려면은 핵심적인 것만 얼른 찾아서 풀어야지. 다 찾기는 힘들어요. 자, 그거 감안해서 하여튼 문학을 운영을 해라. 먼저 독해법 얘기하고 소설 본문으로 들어갈게. 자, 문학을 하여튼 간단하다 했지. 시에서는 뭐였지? 시에서는 얘네들이 화자 대상이었고 얘네가 정서였고, 소설은 장면이 2개야. 시는 장면이 달랑 하나, 뭐 가사 같은 경우는 장면이 2개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장면이 보통 중략을 기점으로 2개니까 거기 왜 2개야? 그럼 2문제 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얘네들이 좋아하고 싫어, 아니면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것들을 찾아놔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서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를 낸다.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서술 방식을 또 한 문제를 출제하지. 시에서의 표현법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 소설에서 서술 방식은 얘네들을 머릿속에 특히 현대 소설,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기껏 소설 읽고 1번 문제 풀려면은, 시는 짧으니까 얼른 가서 표현법 보는데, 소설은 이게 버릇 들어있지 않으면은 또 찾아가가지고 이거 했나 안 했나 뭐 왔다 갔다 힘들어. 기본 베이스는 여기서 출제한다. 간단해. 앞쪽에서 나가 나오느냐, 나가 안 나오느냐. 나가 나오면 작품 안 서술자. 나가 안 나오면 이게 여주팝이지. 작품 밖 서술자. 자, 그 다음에 작품 밖 서술자가 심리를 많이 얘기하면, 그러면은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를 내는 게 일반적이고, 좀 더 쉽게 출제하면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 해가지고 A 부분은 따옴표가 없다. 그러면은 서술을 통하여, 따옴표가 많다. 그러면 대화를 통하여, 이렇게 출제하는 게 기본 방식이다. 얘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갑시다. 자, 앞줄거리 봤더니 뭐 별 내용은 없고, 나라는 사람이
이만집이라는 사람의 일기장을 읽는다. 나라는 사람은 이제 안에 있는 서술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것 때문에 안에 있는 서술자가 되는 거지. 어쨌든 나가 나왔으니까. 이 나하고 이 나는 이따 문제도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야. 그거는 소설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요 나는 이제 일기장 안에 있는 이만집이라는 사람이고. 자, 이만집의 사연을 보자고. 자, 아버지 눈에 눈물이 어리는 걸 보고 나는 염색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경집이 형이 차 사고를 냈는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발길을 돌렸다. 아버지가 좀 능력이 없는 사람.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인데 괜히 상업학교를 나와가지고 평생 망했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냐는 것은 우리 날라리 학력에서 드러난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기꾼들이 보면은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지. 뭐 그런 얘기야.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장면. 자, 이제 아버지와 나의 관계. 셋째 형보다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훨씬 인간적으로 돋보였다. 머리통이 작은 박 씨는 어느 쥐구멍으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측은하다는 건 뭐야? 연민한다는 뜻이지.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좀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낭패감, 무능력에 대한 자괴감,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 말없이 수용해버리는 늙은이를 나는 오늘 새삼 목격 확인한 셈이다.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 아버지도 무능하고 나도 무능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증으로 나는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과 그것에 대한 적의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 내게는 적잖은 수학이었다. 그러니까 형이 사고를 쳐서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는 거지. 첫 장면이 엄청 기네. 자, 이제 바깥의 이야기로 나왔어. 이만집의 어머니는 일찍 타계하신 것 같다. 비망록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만집의 아버지는 흥미롭다. 남다른 결벽증으로 부정사건에 연루되어서 파면당한 공무원이다.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이만집의 맏형, 그 사람은 고서를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나는 인물과 동료왕으로 보인다. 맏형하고 요 아버지하고 둘 다 능력이 좀 없고 뭔가 꿈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애써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무능하게 짝이 없으나 법없이도 살 피해자들이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긴 해도 그들이 속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다. 그러니까 요 바깥에 있는 서술자 나라는 사람은 나나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하고 아버지는 서로 연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렇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자, 중략이 있었고 뒷장면은 좀 짧아. 큰형 집을 나오려고 했을 때 셋째 형수라는 게, 셋째 형이 아까 좀 못된 사람이었는데 셋째 형수도 똑같으니까 사는 거지. 내 성질을 긁었다. 도련님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연애를 못 해봐서 돈 벌기도 싫어요? 이러면서 지는 돈 좀 있다고 그 동생에 대해서 깔아내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응했다.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요한 줄 알게 될 거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쫓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냥 공부할래요. 너희 내나 돈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세대가리가 후세나 잘 키우면서 평생
않도록 집 까불어라.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지. 내가 보기에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집안에 하나쯤 있어서 가문을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라는 위인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야금야금 핥아대는 출세지향주의자다. 아무튼 흥미있는 위인이고 재미있는 세상살인데 사람들마다 사고를 획일화할 수 없듯이 사람들마다 재주와 처세들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 소설 전체를 보면은 이제 외부 서술자가 요 세속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거든. 전체적인 소설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셋째하고 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돈이냐 양심이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둘 다 긍정하고 있는 이런 장면. 문제 합시다. 가장 적절 뭐라고 했지? 핵심 인물과 핵심 사건을 가지고 답을 만든다고. 지금 이 소설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만집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형이 차 사고 냈어요. 그거로 뭐 한다고 또 KNOW 알려주려고. 역시 핵심 사건. 자, 기억미음인데 아까 마지막 장면에 셋째 형수가 왜 돈 안 벌어? 뭐 이러면서 엄청 욕을 했지. 근데 뭐 태도 변화를 예상하면서 뭐 대안을 제시했다. 개소리 한 거지. 그냥 비웃은 거지. 자, 일기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기서는 이만집이라는 사람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는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그랬지. 살펴보게 하고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잘 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액자소설 그러면 내부의 나, 외부의 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놈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하게끔 선지들도 상당히 잘 갖다 놨으니까 얘는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그랬을 때는 답지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보통 이렇게 주체 바꾸기. 자, 내부의 나하고 B가 외부의 나야. 자, 그 이만집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안 했어. 그거에 대해서 외부의 나는 이만집에 대해서 늘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하고 있군. 자, 문제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버지와 큰형이었지, 아까. 뭔가 찌들려 사는 사람들. 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체를 바꾸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찾아내면 문학은 하여튼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출제를 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얘가 맞냐? 신경 써가지고 파악을 해야 한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아마 네 번째 김원우 무기질 청년 충분히 해결이 됐을 겁니다. 제목이 무기질 청년이야.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남한테 특별히 뭐 득이 되지도 않고 그러나 이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강조하는 소설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우거.